시조 거인을 찾기 위해 마레에서 파견한 아이들 가운데 하나였고, 겉으로는 차갑지만 공감과 객관화가 뛰어났던 애니 레오나트는 외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언제나 후드티를 입고 있는 캐릭터다. 57회 방벽 조사 전까지는 남부사단 훈련병 가운데서 엘리트로서 미카사와 라이벌 플래그까지 세워져 거인을 쉽게 잡는 인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정작 여성형 거인으로서 방벽한 인물들에게 통수를 쳤다가 4년 동안 골아떨어졌다. 이후 에렌의 강제 기상 나팔에 깨어나서 런하다가 파이를 먹던 도중 친구들을 만나서 세상을 구하러 떠난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길들여진 피해자다. 국적은 마레 제국이자 고향은 레벨리오 수용구고, 파라디 섬에서 거주했던 곳은 월신하였다. 키와 몸무게는 153cm에 54kg지만 거인화가 되면 14m가 된다. 격투술과 비밀이 10점 만점에 10점이고 두뇌와 행동이 7점이며 팀워크는 3점이다. 작가는 그녀의 이름을 형이라는 뜻의 일본어 아니에서 따왔고, 레오나트는 스페인어 레온과 네덜란드어 하트에서 가져와 이름을 완성시켰다고 한다. 킬스코어는 수많은 조사병단원들과 방벽안의 시민들, 그리고 예거파 일부를 죽였고, 간접적으로는 카를라 예거와 마르코 등 참 많이도 죽였다. 마레에서는 육군 전사대에 소속되어 있는 전사였고, 파라디 섬으로 넘어와서는 백사기 훈련병단 상위 10명 가운데서 4위로 졸업했으며 헌병단으로 병과를 선택했고, 4년이 지난 후에는 땅울림을 막기 위해 연합 세력으로 들어갔다. 834년 마레 제국 레벨리오 수용구에서 벌어진 것을 레오나트 씨가 입양했다. 842년 테오 마가트가 이끄는 전사대 훈련병 중 한 명으로서 훈련을 받으며 지크 예거에게서 시조거인 탈환 작전 이야기를 듣게 된다. 845년 거인을 계승받은 6명 중 4명이 파라디섬에 상륙하지만 그중 턱거인의 계승자였던 마르셀이 잡아먹히면서 시작부터 삐걱였고, 후퇴할 수 없다는 라이너의 말을 듣고는 함께 월마리아를 돌파한다. 이후 월로제의 대피소에 있다가 외딴 개척지로 보내져 그곳에서 어떤 남자에게 보살핌을 받으며 동시에 첩보 활동을 시작한다. 847년 백사기 남부사단 훈련병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동기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병사놀이를 진행했다. 850년 첩보 활동의 한계가 다다르자 마레로 돌아가자 했지만 라이너가 새로운 계획을 짜서 왕도로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애니는 헌병단에 입단하여 조사병단의 방벽 외부 조사 때 에렌 예거를 포획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이 임무는 실패로 돌아갔고 정체도 발각되면서 스토에스구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조사병단과 에렌의 활약으로 붙잡혀 수정체 상태가 되어 깊은 잠에 빠진다. 854년 땅울림이 발동되면서 경지라가 풀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내비추지만 동기들을 우연치 않게 만나서 에렌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연합 세력에 가입하여 파라디섬 항구에서 싸웠고, 이후 천지전에서 활약함으로써 땅울림을 종료시킨 뒤 마침내 9년 만에 부녀가 재회했다. 857년 화평파의 멤버로서 파라디섬에 재방문했다. 어렸을 적부터 양아버지에게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외롭고 고독한 성격으로 자라나 양아버지를 걷어차며 애정과 우정이라는 것을 1도 생각하지 않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애니는 웃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매사에 진지했으며 냉소적인 태도로 인해 인간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칼같은 자기객관화로 인해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타인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실수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도 결국 사람일 수밖에 없던 것은 죽은 사람들을 보며 죄책감도 드러냈고,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한 자기 혐오에 휩싸여 트라우마로 남았으며, 주어진 임무에 지쳐 그저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쉬고 싶은 내재된 욕구를 엿볼 수 있었다. 백사기 훈련단에서도 마레로서도 훌륭한 능력을 보였다. 라이벌 플래그가 세워진 미카사보다 낮은 순위인 4위로 졸업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밤에는 첩보 활동을 하고 낮에는 병사 놀이를 통해 이중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했다. 게다가 다른 인물들이 거인을 보며 벌벌 떠는 동안 그녀는 배운 것을 토대로 손쉽게 거인을 상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특징은 독특한 격투술인데, 거인화가 되어서도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로 능수능란했고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그녀의 격투술은 거인화가 되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지만 정작 격투 자세로 인해 딱 걸려버려 자세 때문에 흥했고 자세 때문에 망해버렸다. 사실 그녀는 임무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소녀일에 불과한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극단적인 상황을 비유하며 가스라이팅을 해버리자 어쩔 수 없이 진격했고 사건은 그렇게 터져버렸다. 임무 하나로 인해 방벽에 있던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였지만 몇 년 뒤에 파라디섬 친구들도 레벨리오에 상륙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죽여서 양쪽 다 도찐개찐이 돼버렸다. 하지만 인생은 균형이 따른다는 것을 작가는 알고 있었는지 레벨리오에서 많은 이들을 한 번에 죽인 아르민과 커플로 성사시키면서 사이좋게 학살자끼리 해피엔딩을 만들었다. 맞냐? 맞겠냐? 끝났다.